한국인의 대표적인 영양제 비타민C 많이들 먹고 계시죠? 이왕재 박사님으로부터 몇 년 전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고용량 비타민 요법 메가도스. 하지만 지금까지도 메가도스 효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그 상반된 의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비타민C의 선구자로도 유명한데요.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캐머런 교수와 함께 1976년, 1978년 합동 연구를 통해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의 효과를 증명했는데요. 이들은 논문을 통해 고용량 비타민C가 암 환자의 수명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 연구를 통해 고용량 비타민 요법이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술 연구단체는 실험 결과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실험 설계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고, 미국 암학회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메가도스 요법이 암치료의 이점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메가도스 요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비타민C의 효과와 메가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가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C에 가장 많이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몸을 움직이거나 음식을 소화시킬 때 몸의 대사작용을 통해 산화가 일어납니다. 즉, 쇠가 녹쓰는 것과 같은 작용이 일어나는데 비타민은 이 녹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체내에서 항산화 상태를 유도하고 세포의 보호와 수리를 돕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타민C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세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인체 내 콜라겐의 생산을 돕는데 이 콜라겐은 피부, 혈관, 연골, 뼈 등 다양한 시체 부위의 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콜라겐의 제조에 필요한 아미노산 프롤린과 리신의 수치를 유지하고 자극하여 건강한 피부와 뼈 및 연골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은 면역체계의 중요한 구성원이기도 한데요. 특정 종류의 백혈구 생산을 촉진하여 감염에 대한 체계적인 방어를 구축하고 또한 일종의 파워업 효과를 주어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가도스 요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루 적정 권장량의 100배에서 200배에 달하는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메가도스 요법에서 정해진 용량은 없습니다. 개인의 신체에 따라 필요한 비타민C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의 적정량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장관용 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장관용 용량이라고 하면 다들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설사 현상이 발생하느냐입니다. 이 방법은 비타민C의 가장 흔한 부작용인 설사를 유발하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그 용량의 70에서 80%가량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루에 적은 양인 500mg으로 시작해서 1000mg, 2000mg, 6000mg, 12000mg으로 점차 양을 늘려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고용량 비타민C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중 비타민C의 농도는 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고용량을 섭취해도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하루에 여러 차례 나누어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지 말고 식사 후에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약한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위가 예민하고 약하신 분들은 식사 전 공복에 복용하면 속쓰림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비타민C의 과도한 복용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는 위장장애인데요.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서 소화불량, 설사, 복통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고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할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신장 결석인데요. 비타민C는 체내에서 옥살산으로 대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옥살산이 과도하게 생성되면 신장에서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고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불면증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속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할 경우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타민C의 효과와 섭취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어느덧 50을 바라보는 나이로 접어들면서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걱정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고기 섭취량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개운하지 않고 두통이 심해서 러닝을 시작했는데요. 일주일에 2-3번씩 1시간 동안 빼먹지 않고 달리니까 약을 먹지 않고도 두통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유산소 운동, 러닝을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 모든 분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